공군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친선 방문 공연을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친선 방문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한참 박수를 치다 옆에 서 있는 군서열 2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에게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황병서가 김 제1위원장 눈치 보는 모습이 포착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김 제1위원장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걷게 되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서고 예, 한동안 못 알아왔던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모란봉악단이 중국 간대요. 예,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했나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 올해 9월달에 네. 청봉악단하고 공원국가합창단이라는 것이 러시아에 가서 예. 공연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요, 혹시 홍루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가극. 홍루몽. 네, 홍루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서유기, 삼국지와 함께 중국 4대 명저라 그렇죠. 그러는데 그거를 김정일 시대 때는 피바다 가극단에다가 중국 홍루몽 가곡을 만들어서 전 지금 홍루몽이라 해서 무슨 중국집 이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홍루몽이라는 집이 많죠. 예. 그래서 중국 가서 원자바오 총리랑 같이 구경도 하고 그 공연을 그래서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게 지금 모란봉 악단 공연에 왜 지금 눈길을 끄는가 하면 김정은 취임 이후 북중 사이에 고위급 인사 접촉도 극히 적었고, 그 러시아에는 공연단이 이미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 악단도 와서 평양 방문을 했는데 중국에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가고 그것도 또 좀 신기한 것이 12일부터 15일까지 공연을 하는데 당정군 간부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돈을 글쎄요. 받지 않고 공연을 한다. 일반인은 못 본다. 일반인은 못 본다. 예. 이거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요것은 어떤 측면에서 뭐 일각에서는 좀 더 노출이 심한 공연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 예술단이 왜 지금 북한 사람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면요. 좀 파격적인 옷차림이거든요. 김정일 시대 때는 김일성 시대 때는 저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자기네만 봤지.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 파티 때나 저렇게 했지 일반 국민들한테 저런 거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고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게 막 여기도 패이고 짧은 거 입고 나와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타도 틀고 하니까 뭐야 이게 완전 상전 벽해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모란봉 악단이 어디에 가도 평양 어디에 가도 식당에 가도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도 저걸 공연을 틀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단이 중국에 가서 당정군 간부들을 위한 공연을 하니 북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훈풍은 훈풍인데 그렇게 뭐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 자체는 지금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권위적이지 공포 정치가 아주 극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북한군 서열 1, 2위죠. 황병서, 박영식 이 두 사람이 그냥 이 쩔쩔매는 모양이에요. 김정은 앞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만 딱 봐도 웬만한 전문가는 평양 분위기 어떤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쩌든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더군다나 신기한 게 뭐냐면 방송에서 그걸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 북한 방송은 다 검열하고 이거 좀 민망하다, 이거 잘라낼 텐데 보여주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뭐라고 보십니까? 저렇게 2인자, 3인자도 내 앞에서 쩔쩔맨다는 거를 북한 사람들이 다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권위가 높으면 황병서 차수 같은 사람도 내 앞에서
차마 앉지도 못하고 앉으라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책을 가지고 왔다가 우물쭈물하고 그럴 정도로 북한이 특히 지도부가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아주 저걸 보면은 나이 차이도 저 얼마나 납니까? 예? 저렇게 나이 차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말해요. 자 지금 또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저 황송해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자꾸 가리고 이야기하는 건 입냄새가 난다고. 왜 자꾸 노인네들이 입냄새가 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글을 꼭 한다고. 김정은 행사 나갈 때는. 그 입을 막고 하는 게 냄새가,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일을 안 하고 냄새만 풍기고. 그러니까 저게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본인은 입냄새 안 나나? 근데요, 김정은이가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를 하라고 하면 열을 하고 싶어도 하나만 할 거. 예. 내가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머리로 박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을. 너네가 뭐 좀 일종의 충성심을 발휘해서 예. 10개를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만 하라 그랬으면 딱 하나 하고 거기서 스톱을 하라. 예. 그리고 저게 당신네 눈에는 벽이라 그러겠지만 내가 문이라 그러면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정신 자세가 너희들한테 없다 지금. 그런 자세를 갖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황당하고 심지어 이제 좀 열받으면 별 3알, 4알짜리 장군들한테 죽고 싶어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리에서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말로 바뀌어서 이제 처형당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우리 연구원 세미나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한 용어로 그대로 하면 너 죽고 싶어? 왜 똑똑히 일 안 해? 그러니까 저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취임해서 이제 12월 19일이면 4년인데 4년 동안에 당정군 일단 차관급 이상 간부만 130명을 총살을 했으니 그렇죠. 알 거 아니에요, 다. 다 알죠.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진짜로 죽을지도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말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죽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너 죽고 싶어 하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그냥 딱 그냥 빳빳해지는 거죠. 근데요. 지금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진짜 제가 좀 미스터리하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김정은의 이모하고 이모부가 스위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까지 다 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고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소도 하겠다, 인터뷰도 한다. 이거는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리강 바로 김정은의 이모부죠. 이모부 리강의 인터뷰 모습 잠깐 보시죠. 모든 뭐 숙식하고 학교가고 돌봐하는 것도 돌봐주는 거죠. 그 책임적인 위치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의 부상함이랄까 권력의 비정함이랄까 언니 이 지린 것들이 소득되면서 권력 가운데 있는 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왜 그때 흔히, 미국 같은데 스위스에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가 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시기를 잠깐 보면 북한에서는 제일 엄혹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입니다. 2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리고 자기 친언니며 김정일의 와이프인 김고영이가 김정은의 엄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엄마가 많이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때하고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사망 때 탈북한 고위 탈북자하고 일반 평시에 탈북한 고위 탈북자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조국이 제일 어려울 때, 배신하고 힘들 갔다. 때 배신하고 갔다 그래서 뭐 고영이도 격려를 했다는 건데 뭐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 미국에 가서 치료를 아픈 언니를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스위스 의료 수준이나 프랑스 의료 수준이 미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망명해서까지 가서 그러면 망명한 나라 가서 우리 언니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망명한 언니 동생이 있는데 고영이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약간 악의가 맞질 않는 것 같고 뭐 거의 이제 한 3년 지나면 20년이 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와서 그럴까? 이게 악의가 안 맞는다고요. 그렇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어쨌든 망명을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받았고. 주민보호 프로그램처럼 네. 뭐 성형도 하고 숙모 지내고 근데 이거 인터뷰를 보면 미국에서 세탁소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아니 그게 숙모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가 하면 그 성형 수술을 한다는 거는 설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장승길 대사라고 제 외교부 친구하던 네. 에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먼저 합니다. 저 예.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만나려고 미국 가서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FBI가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근데 아마 몇 년 지나고 10년, 15년 지나면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성령은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죠. 사실 모르는데 왜 갑자기 저 이모부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탈북자들을 고소를 하고 그리고 뭐 남북관계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남북관계에 도움도 주고 싶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고소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같은 탈북자인데 역시 저기 김정은의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까? 요건 일반 탈북자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근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는 게, 리강이라는 분이 김정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런 거 얘기를 했대요. 사람 관계 성격이 좋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김정은과 실제 김정은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게,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부 탈북자들을 고소를 하고, 그걸 탈북자들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뭐 공포스럽고 사람들 죽이고 저 황병서가 정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인자가 쩔쩔매는 그렇게 다 보이는데, 쾌활하고 사람 호통스럽고 참 괜찮다 호탕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사람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노리고 한국에 와서 노리는 게 뭘까?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근데 리강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저는 리강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참 이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게 맞습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도 고영희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고영희 어머님.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돼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저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리강이라는 분과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이모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김정은과 혹시 지금 끈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뭐 끈이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잘 뭔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할 뭐 수도 그런 있죠.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